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그래, 이제 끝내자. 나도 더는 버티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 그날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던 부부였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나눴던 약속도 함께 키운 아이들도 쌓아 올린 세월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제 마음속에는 끝났다는 허무함과 동시에 이제야 자유다라는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후 우리는 오히려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 땐 서로가 답답해서 벽을 쌓았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 그 벽이 허물어지고 어느새 다시 연애하듯 설레는 사이가 된 거예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 나도 저 마음 안다. 혹은 아니, 어떻게 이혼하고도 다시 만날 수 있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황혼 이혼 후 더 행복해진 부부의 역설이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이런 인생의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부부 상담, 개인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사례는 제 경험이자 또 동시에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30년이나 했으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더는 참을 수 없어. 헤어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집 대출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야 내 인생을 찾고 싶다며 과감하게 갈라서는 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각자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수십 번의 대화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던 갈등이 물리적인 거리를 두자 저절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30년 넘게 쌓인 갈등을 이제라도 풀 수 있을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시도로 말이죠.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말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냥 피곤할 뿐이지.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 사실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졌을 뿐이죠. 예전엔 하루에도 10번씩 하던 대화가 이제는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로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약은 챙겼어? 그게 다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용기 내서 불만을 말했죠. 당신은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또 시작이네, 그냥 좀 조용히 살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남편, 아내, 부모라는 역할로만 봤습니다. 누구도 상대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단정 지어버린 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혼 후에야 알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그제야 상대가 다시 보이더군요. 같이 살 땐 지겹던 습관들이 떨어져 있으니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득 혼잣말로 이제 나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배우자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꽃을 샀어. 창가가 조금 화사해졌네. 예전 같으면 그게 뭐 대수냐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그 한 줄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아, 저 사람도 혼자 살면서 나처럼 허전하구나. 그렇게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를 다시 이어준 비밀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바로 거리와 호기심이었구나. 같은 집에 살 땐 매일 부딪히니까 싸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살자 그 싸움거리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람 요즘 뭘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새로운 대화로 이어졌죠. 오늘 뭐 했어? 점심은 혼자 먹었어? 어제 본 영화 생각보다 재밌더라.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그냥 가까워진 건 아닙니다. 우린 나름의 규칙을 세웠어요. 첫째,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준다. 둘째, 꼭 만나야 할 시간을 정한다. 셋째, 작은 고마움도 말로 표현한다. 덕분에 편했어. 내가 해줘서 고마워. 예전 같으면 당연한 것이라 넘겼을 말들이 다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설렐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잃었던 호기심과 따뜻함이 오히려 이혼 후에 찾아온 겁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혼자 점심을 먹다가 괜히 마음이 허전해서 전화를 걸었죠. 뭐해? 밥은 먹었어?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 먹었어. 근데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좋네.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우리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약속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자. 대단한 이벤트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괜히 눈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처럼 당신 여전히 반찬 투정하네. 그 버릇은 안 고쳐졌구만. 하고 웃으니 상대방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건 없었지. 그 순간 마음속 얼음장이 조금 녹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작은 규칙을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항상 왜 그래? 넌 맨날 그래 같은 비난 섞인 말투였어요. 하지만 이혼 후 다시 만났을 때는 규칙을 정했죠. 서로의 말을 끊지 않는다. 비난 대신 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했어라고 내 감정을 말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고마워라는 말을 주고받는다. 오늘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아침에 먼저 전화해줘서 기분 좋았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니까 다시 상대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만남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는 절대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특히 싸움의 원인이었던 돈 문제, 아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대신 지금의 나, 오늘의 우리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땠어?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는 재미있어?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작은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매주 만나면 꼭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길게 걷는 게 아니라 20분만이라도 걷다 보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대화가 술술 나오더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손글씨로 길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있어서 아직도 내가 웃을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한 이 시간이 참 고맙다. 이런 손편지가 오고 가자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든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칙, 작은 대화, 작은 실천. 그 단순한 반복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도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 열쇠는 늘 작은 것에 달려 있다. 돌아보면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소중히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관계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작은 고백, 사소한 칭찬, 눈빛 한 번.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힘이었더군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좁혀질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시도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너무 늦었지. 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30년을 함께 살고도 결국 이혼이라는 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저는 뜻밖에도 새로운 시작을 만났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변화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 건네기. 일주일에 한 번 20분만 함께 걷기. 한 달에 한 번 짧은 손편지 나누기. 이런 단순한 실천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래, 나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 대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다. 우리 부부도 이런 순간을 겪고 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배우자가 제게 했던 말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린 부부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연인으로는 성공했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잖아. 여러분의 내일도 여전히 가능성이 가득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